본 방송은 2016년 6월 26일에 녹음한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 제1회 방송에 수록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급 소개입니다. 이 목소리는 타이캐스트에서 제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달에 2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극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립정신병원 또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2016년 3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회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어느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과몰입으로 낮과 밤이 바뀐 학교 부적응 청소년 대상의 사회심리극을 진행한 이후 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의 의뢰를 받아 집단 상담을 겸한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경우 교사들에 의해 선별된 내담자들이다 보니까 이미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수동적이고 비적극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 왜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몰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탐색해 보거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몰입의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연습해 보아도 주 1회 2시간씩 만남을 가지고 나서는 내담자들은 또 귀가하고 나서 다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한 의미 있는 만남과 결심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담자들이 중독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독 요인과 당사자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둘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제가 만나왔던 내담자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극을 진행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자극과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접할 수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14일 동안 입소해 지낸다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내에서 비약물 위주의 치료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비약물 위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연극적인 방법이 고려되고 제가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회극에 참석한 주인공들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닌 가족과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14일 동안 입소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원활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탐색해 볼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생각을 되짚어보고 의미 있는 미래를 구상해보는 작업도 가능했습니다. 사회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들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는지 관찰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반복되는 문제를 대처해야 할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있을 경우 심리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떤 주인공은 1인 2역을 맡아 자기 자신과 스마트폰이 되어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자신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눈, 손, 팔들의 역할을 맡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만드는 특정 스트레스를 의인화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고, 그러던 중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체적으로나 마음속으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행동화 작업을 연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빈의자와 특정 대상을 향해 안전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 누군가의 역할을 맡아 역할 확대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자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누군가의 심정을 이해해보면서 내적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계속 맡아가면서 목격하는 사람과 목격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 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주인공과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관객의 모습과 같이 다인칭 시점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은 일상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안전한 장소에서 시도해보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극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탐색했고, 또 주인공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고 연극적인 방법을 통한 공유와 공감의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드치 연구소장이 진행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극에 대한 소개였습니다.